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본가에 다들 모인다는데? 토요일에?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날 아침 일찍 건너오래. 아버지가 명령이라고 까칠스럽게 말씀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 또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내가 아가씨한테 전화해볼까? 미연이 아가씨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그래 보든지. 근데 미연이랑 통화한 거 형수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봐? 사실 지금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야. 괜히 형님이 하시면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래, 되도록이면 형수님 심기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 집안 시끄러워서 좋을 거 없으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하자면 우리 시댁은 시할머님,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와 아가씨 부부, 우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부부보다 우리 부부가 3년이나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에 비해 아주버님은 사교성이 많이 떨어지는 약간은 내성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소개팅에 나가기만 하면 차이는 일이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회사 사람 소개로 형님을 만나서 정말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 모두 많이 축하해 주었답니다. 제 입장에서도 좋았던 것이 그때 저에게는 형님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과 동서가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모습. 그런 모습 말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시댁 가족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시할머님, 시부모님, 거기다 시누이까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시댁 가족들은 다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유난히도 저를 싫어했는데요. 제가 먼저 결혼해서 시댁 가족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시댁 가족들 문화에 그대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정말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가씨랑도 사이가 정말 좋아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 정도였고요. 형님은 그런 저를 못마땅한 듯이 항상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뭔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걸 시부모님께 일러바치곤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눈물까지 쏟으며 시부모님께 일러바쳤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께 눈물까지 흘리며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님, 동서가 계속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래도 동서가 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아니에요. 형님, 그건 제가 바빠서 못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 드렸는데 형님이 받기 싫다고 끊으셨잖아요. 뭐야? 그럼 동서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절대로 형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동서가 날 가르치는 거야? 이래봬도 내가 동서보다 학벌도 좋고 그런데 날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동서, 내 말 잘 들어. 내가 형님이니까 앞으로 예의를 갖춰줘. 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은 정말 별일 아닌 것에도 이유를 붙여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어느새 시댁 가족들도 형님을 피하기 바빴어요.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정도였습니다. 전에는 시댁에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한 후 우리는 무슨 비밀 접선이라도 하듯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야만 했어요. 혹여나 제가 형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시부모님께 연락이라도 드리는 날에는 제가 형님을 무시했다며 울며 불며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께 자주 연락도 못 드렸어요. 전에는 시할머님과 자주 통화도 하고
두 분이 같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셨는데요. 다들 형님 눈치 보느라 그런 일은 꿈도 못 꾸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 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렵게 결혼한 아주버님이 혹여나 이혼이라도 하게 될까 싶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빼고는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는 아주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주 마주칠 일도 없고 하니 그냥 다들 조용히 살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시아버님께서 가족들을 호출하셨다고 해서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나 시누이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 제가 조심스레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잘 지내시죠? 네, 언니. 언니도 잘 지내시죠? 우리 예전처럼 모여서 고스톱도 치고 해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언니랑 고스톱 못 쳐서 조금 우울하대요. 그러게요. 저도 요즘 무지 심심해요. 종일 혼자 집에 있는 게 아주 곤욕이네요. 지금쯤 할머님이 만들어주신 애호박 좀 먹으면서 고스톱 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가씨,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님께서 본가로 집합시켰다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번 주 토요일요?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요. 그래요? 난 혹시 무슨 일인지 아가씨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가씨는 연락도 못 받았단 말인 거네요? 네, 우리한테 집합이다 뭐 그런 말 전혀 없었어요. 알겠어요. 아가씨, 근데 제가 오늘 아가씨한테 전화한 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랬다간 큰 언니가 팡방 뛰고 난리가 날 텐데. 작은 언니도 조심하세요. 신우이가 걱정스레 말을 했어요. 신우이와 통화 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 모임에 신우이네는 안 온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도대체가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토요일이 됐고 제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시댁에 몇 시까지 가실 거예요? 저희가 시간 맞춰서 갈게요. 우린 지금 출발하면 10시쯤 도착할 것 같아. 동서도 시간 맞춰서 와. 네, 형님. 조금 이따 뵐게요. 모든 걸 형님에게 사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워낙 난리를 쳤기에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형님에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형수님 때문에 당신이 힘들지. 항상 고맙고 미안해. 뭐가 고맙고 미안해. 난 괜찮아. 형님, 기분 조금만 맞춰드리면 되는 거잖아.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 정도는 괜찮어. 형님의 이상한 고집으로 인해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해했으니까요. 형님네 친정은 꽤 잘 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아나무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형님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관심을 받고 자랐기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빛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시댁 가족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하는 듯 했어요. 형님은 말끝마다 우리 친정을 거론하며 저를 무시하곤 했으니까요. 동서는 친정엄마가 혼자 키웠다며? 사는 게 무지 힘들었겠는데? 네, 아무래도 넉넉하진 못했죠. 아, 그래서 혼수랑 뭐 그런 거 못했구나?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동서가 결혼할 때 동서가 또 눈치를 봐서 시부모님이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데 시댁 가족들이 동서를 왜 좋아하는 거야? 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의 말이 딱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해온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만만해서 그런가? 그렇잖아. 나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편인데 동서는 항상 고분고분하더라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야. 그냥 좀 노예 같다고 해야 하나? 하긴
해온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몸으로 때워야지 뭐 어쩌겠어. 자존심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부릴 수 있는 거긴 하지. 내가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앞으로 잘하라는 그 말이야.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손윗 사람이고 거기다 이래저래 동서보다 낫잖아. 형님이 제게 압박하듯 말했는데요. 형님은 시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본인에게 보고하도록 압박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이 그토록 못마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에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댁 분위기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있었기에 그동안 시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싸늘하다 못해 춥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과 제가 눈치를 보며 소파로 걸어갔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미 와 있었어요. 왔니? 얼른 와서 앉아라. 어머님, 허리는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도 이 허리 때문에 다들 불렀다. 혹시 다쳤어요? 평소에 안 좋으셔서 의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식물을 몇 개 더 샀거든. 근데 그거 자리를 좀 바꾸느라 화분을 들다가 삐끗했지 뭐니. 너무 큰 걸 샀는지 좀 무거워야지. 시어머니께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듯 허리를 만지시며 잔뜩 인상을 쓰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아버님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게 내가 더 이상 사지 말라고 계속 말했지 않소. 지금도 집안에 온통 식물 천지인데 뭐 한다고 또 사서 이 사다를 만들어 놔. 당신 말이 좀 그렇네. 집안에 식물이 있어야 사람한테도 좋다고, 당신도 좋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게 왜 다쳐서 이 사다를 만드느냐 말이야. 아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어? 지금 제일 속상한 건 난데 왜 자꾸 화만 내고 그러냐고. 시부모님이 언성을 높인 채 다투고 계셨어요. 그동안 그러한 모습은 처음이었던지라 가족들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할머님께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어머니, 또 난데없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니.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냐. 나만 없었으면 됐을 텐데. 그럼 우리 며느리 허리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허리 다친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도 허리 아파서 심란한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게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빨리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할머님께서 다시 통곡을 하셨어요. 그 순간 시아버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거실장 위에 놓여있던 화분 하나를 바닥에 집어 던지셨어요. 집안 꼴이 아주 잘 돌아간다. 당신 하는 거 보니 어머니 모시는 거 아주 불만이 많나 보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 말투가 그렇잖아. 어머니께 짜증이나 내고. 참나,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동안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 말이 틀렸니? 니들은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지만 말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시어머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어머님을 더 극진히 모신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내 몸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대접을 해? 아니다, 아니야.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빨리 가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어머님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저도 어머니께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시어머님이 시할머님께 서운하단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할머님의 울음소리가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만들 하세요. 지금 엄마 아프신데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다들 진정 좀 하시고 앉아서 조용히 얘기 좀 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이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오늘 우리가 니들을 부른 이유는 지금 이 문제 때문이야. 니들도 보다시피 니들 엄마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하러 가야 해서 집안에서 누군가가 니들 엄마를 좀 돌봐야겠다. 그렇다고 연로하신 할머니가 병간호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 그럼 여기 들어와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란 그 말씀이세요? 형님이 놀란 채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병간호도 병간호인데 집안 살림도 문제야. 그래서 니들 중에 누군가 우리랑 합가를 해서 좀 도와줬으면 한다. 네? 합가요? 아버님, 근데 아가씨는 안 부르셨어요? 아가씨도 자식인데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딸 자식은 출가 외인이란 말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며느리인 니들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딸도 자식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께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신 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절대 안 된다.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왜 우리 딸을 시켜?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다. 애미야, 너 말을 참 얄밉게 하는구나. 누가 들으면 내가 시집살이를 엄청 시킨 줄 알겠구나. 누가 듣는데? 아무튼 우리 딸은 절대 안 돼. 거기다 우리 딸은 든든한 직장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버님, 저도 직장 다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네 직장이랑 우리 딸 직장이랑 비교가 되니? 우리 딸은 학교 선생님인데 너 학교 선생님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시아버님과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 거실이 시끌벅적했어요. 어느 순간 형님이 가만히 저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동서가 합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희가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은 동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서 생각은 어때? 형님이 작정한 듯이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지금 형수님 말로는 우리 집사람만 고생을 하란 그 얘기예요. 병간호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냐고요. 그걸 왜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서방님, 그렇게 흥분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동서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동서가 합가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형수님, 말씀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형수님 말은 마치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사실 그렇죠. 날마다 회사 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죠. 남편과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할게. 형님 말이 맞아. 나 어차피 낮에는 별로 할 일도 없잖아. 당신이 왜 할 일이 없어? 당신도 되게 바쁘면서. 아니야, 나 괜찮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작은 애들이 들어오는 걸로 하면 되겠네. 아버지, 이거 너무 불공평하죠. 병간호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리고 집사람 간혹 가다가 친정 어머니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니들 할머니가 합가하는 사람한테 이 집을 준다고 하시는구나. 이 집을요? 깜짝 놀란 형님의 눈이 커져 있었어요. 그래, 이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합가하는 사람한테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게 우리 조건이야. 그 정도 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아버님, 보통 집은 장남한테 주지 않나요? 합가한다고 집을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합가해서 우리랑 같이 살든지. 그렇게 할래? 대신 아침이랑 저녁은 네가 다 차려야 하고 지금 네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세수며 머리도 못 감는데 그것도 다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네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네가 하겠다면야 우린 환영이다. 저기 그건 좀 그런데 나중에 그냥 반반 주시면 안 돼요? 원래 형제끼리 반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이 아파트가 네 명이도 아니고 니들 할머니 조건이 그래.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라. 큰애 네가 들어올래? 아니요. 전 합가는 절대 못해요. 음식도 잘 못하고요. 그럼 작은애 니들이 들어올 거냐? 시할머님과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네, 저희가 들어올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든데 괜찮아? 그래도 돼?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우선 어머니 허리부터 빨리 나으셔야 하잖아. 그래, 그럼 작은 애 니들이 빨리 정리해서 들어와라. 우린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그리고 큰애 니들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 각서에 서명해라. 네? 각서요? 이런 일로 무슨 각서까지 써요? 아니지. 모든 건 확실히 해야지. 자, 얼른 읽어보고 여기 서명해. 라며 각서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의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너무나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넋이 나간 제 지장을 찍었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히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뒤에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하루 세끼 식사뿐만이 아니라 잡다한 집안일이며 할머님 간식까지 챙겨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님께서 하루에 한 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셨기에 병원도 같이 가야 했는데 시어머님과 남편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기에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만 했는데요.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들어보니 요즘 택시 타고 병원 다니느라 힘들다며. 그렇지. 택시를 불러도 바로 안 잡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힘들긴 하지. 그래, 그럼 이참에 차 한 대 뽑아줄까? 작은애야, 너 운전 곧잘 하잖니?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값이 얼만데 차를 뽑아요. 괜찮아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돼요. 아니다. 집안 살림도 힘든 판국에 차는 하나 있어야지. 빨래 한 대 사줄 걸.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시아버님께서 미안한 듯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님 옆에 바짝 달라붙더니 신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차 사줄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차로 사주시면 안 돼요? 너한테 사주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호들갑이야? 아니죠.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근데 진짜 무슨 차 사주려고요? 이왕이면 좋은 차로 살까 해. 너무 작은 차는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세단이나 이런 걸로 사주려고요? 글쎄 너는 상관하지 말라니까. 라며 시아버님이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께서 정말로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차를 보고 우리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좋은 차였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제게 차를 사줬다는 말을 들은 형님이 집에 쫓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됐습니다. 아버님, 제가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동서한테는 차를 사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엄청 비싼 차라면서요?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 차는 네 시어머니 병원 갈 때나 장 보러 갈 때 타라고 사준 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용 차다 그 말이야. 근데 넌 네 시어머니 부축해서 택시 잡아 타고 병원 다녀봤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작은애야, 아침에 내가 만들려던 식혜는 만들었니? 네, 아버님. 좀 드릴까요? 그래, 식혜 좀 가져와라. 시아버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던 형님이 놀란 듯 가족들을 둘러보며 다시 물었어요.
아니, 동서가 식혜를 집에서 만들었다고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요즘 누가 집에서 식혜를 만들어 먹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니들 할머니는 사서 먹는 거 딱 질색하시는 거 모르니? 사서 먹는 건 달기만 하고 영 아니잖니. 모름지기 식혜는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제맛이지. 아만, 식혜는 집에서 만든 게 제일 좋지. 시할머님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런 시댁 어른들 말씀에 형님의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혜를 가지고 가자마자 시어머님께서 정색까지 하시면서 소리치셨는데요. 얘, 너 엿기름 제대로 내린 거 맞냐? 맛이 왜 이래? 넌 어쩜 식혜를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드냐? 나 때는 말이야, 이 간단하디 간단한 이런 식혜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바로 소박 맞았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나 식혜 잘못 만들었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게 서럽긴 뭐가 서러워. 아무튼 너 내일은 나한테 식혜 만드는 법 제대로 배워야겠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만든 거냐? 이거 다 갖다 버려야겠다. 시아버님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싱크대에 식혜를 콱 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사실 저는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합가해서 보니 그동안 제가 알던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어머, 너 지금 우는 거니? 얘가 진짜 안 되겠네. 나 때는 말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눈물 보이면 재수 없다고 엄청 욕먹었다. 엄마, 이 정도만 하면 식혜맛도 괜찮구만. 그쯤 하면 됐어. 그만해.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좀 그만해. 그거 우리 회사 부장님이 맨날 쓰는 말인데 그 부장님 별명에 카페라떼야. 엄마가 맨날 그 말 쓰니까 왠지 회사에 있는 느낌 든단 말이야. 뭐야? 아들이라는 게 엄마한테 잘하는 짓이다.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아내 편들었다간 그날로 집안이 팔칵 뒤집어졌어, 이것들아. 안 되겠어. 우리 그냥 분가할 거야. 진짜 이대로 못 살겠어. 그렇게 그날도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입을 딱 벌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집에 돌아가시기 전 두 분이 제게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재수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부모님이 저러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이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다들 악독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나 보네요. 그러게 동서, 진짜 힘들겠다. 난 이런 짐 10채 준다고 해도 절대로 못할 것 같아. 잠깐 오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정도거든.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뭐. 동서, 요즘 세상에 동서처럼 살면 다들 바보라고 비웃어. 요즘 누가 식혜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 아닌 것 같을 때는 그냥 못하겠다고 그래. 그러다 병나겠다. 내가 보기엔 동서가 많이 못 배우기도 했고 친정도 못 사니까 더 그런 것 같네. 우리 형님이 안쓰러운 듯 저를 바라봤을 정도였어요. 그 뒤 형님이 신우이한테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신나서 떠들어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간 사이 신우이가 시댁에 온 모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우이 신발이 놓여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보통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다녔기에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신발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제가 얼른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너무나 조용한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집안이 조용해도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다들 어디 있나 싶어 할머님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고 서 있었는데 순간 할머님 방에서 잔뜩 흥분한 신우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는 작은 언니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이 언제부터 식혜를 만들어 먹었다고 식혜를 만들라고 시켜? 거기다 맛없다고 면박까지 주고 그걸 그냥 다 버렸다면서?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작은 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두 분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냐고. 신우이가 잔뜩 흥분한 채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는 신우이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그 바람에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 밖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신우이 등짝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그 입 좀 다물어 이거사.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와서 초를 치고 있어? 내가 너 당분간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니까 그것도 그래. 아니 왜 나만 오지 말라고 하냔 말이야. 네가 이럴까봐 못 오게 한 거야. 우리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넌 조용히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할머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미야, 미연이가 오해할 만하다. 우리 그냥 둘째한테는 말해주자. 그 열이디 열인 것이 상처나 받지 않을까 걱정돼서 요즘 잠이 안 와. 그리고 나 고스톱도 쳐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 매주 그걸 쳐야 광박에 피박인데 요즘 아주 손이 근질근질하단 말이야. 네가 둘째 들어오면 고스톱 치게 해준다며. 어머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속이 여려서 우리가 말하고 나면 분명 들통난단 말이에요. 아니, 대체 뭐라는 거야? 그리고 엄마 허리 아프다면서 그렇게 앉아있어도 되는 거야? 복대는 어디 갔어? 큰언니가 전화로 그러던데 엄마가 배에다 복대하고 있었다고. 지금 근데 복대가 없잖아. 잠깐 풀어뒀어. 허리도 멀쩡한데 하고 있으려니 땀까지 차고 힘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언니랑 맨날 병원도 다닌다며. 그거야.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긴 했잖아. 겸사겸사 물리치료나 받는 거지 뭐.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 어디 작은 언니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사실 말이다.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니까 무슨 생각이냐고. 그럼 일부러 그랬단 말이야? 그게 너도 알다시피 네 큰언니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졌니. 그래서 우리가 나름 수를 쓴 거야. 그럼 작은 언니한테 말하면 되잖아. 말했으면 작은 애가 참 잘했겠다. 거짓말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애도 모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신우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님이 하신 말을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봤어요. 우리는 내년쯤에 니들 할아버지가 사시던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야. 니들 할아버지가 남긴 땅도 있겠다. 그게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 네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지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네 작은 오빠가 사는 게 팍팍하잖니. 거기다 네 작은 언니네 사돈도 몸이 안 좋은데 그 좁은 집에서 혼자 고생하시잖아. 네 작은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면 여기서 사돈 어른 모시고 살라고 할 참이다. 우리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할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거든. 그랬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니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작은 언니 상처받는단 말이야. 그건 네 큰언니 왔을 때만 우리가 좀 더 심하게 한 것뿐이야. 그래야 큰애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아, 그게 힘든 모양이구나. 내가 합가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이야. 우리가 큰애한테 뭐 기대하는 것도 없다.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작은 애는 왠지 모르게 항상 짠해.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왔다며 우리 눈치를 얼마나 보던지.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 거기다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지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는 말도 잘 못해. 그래서 네 아버지가 차도 사준 거야. 작은 애 친정이 여기서 멀기도 하잖니. 저런 미련 곰탱이를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냐.
네 작은 언니는 우리한테 아픈 손가락이야. 생각해봐. 네 큰오빠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먹고 살만 하잖니. 그러니 너도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진짜 잘 생각했어. 나도 사돈 어르신 혼자 계신 게 내내 걸렸는데 역시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제일로 멋지다. 신우이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문제는 계속 눈물이 쏟아지다 보니 제가 그만 흐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바람에 다들 방 밖으로 나오셨고 말이죠.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너 설마 다 들은 거야? 할머님, 어머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서운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이럴까봐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거야. 너 형님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 된다. 시기 질투 많은 큰애 성격에 또 집안 뒤집어 놓을 거란 말이야. 그나마도 우리가 너만 예뻐한다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 줄 아니? 이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완전 거꾸로 됐으니 참 답답하네. 아무튼 니들 둘 다 입 꾹 다물고 있어. 할머님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너도 다 알게 된 마당에 이놈의 복대 좀 그만해야겠다. 그동안 이거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던지. 여기 좀 봐라. 땀띠가 다 찼다니까. 그리고 병원도 그만 가도 되겠구나. 거기다 니네 할머니 연기가 어색해서 내가 어찌나 불안불안하던지. 그동안 니들이 감쪽같이 속은 게 용하더구나. 왜? 내 연기가 어때서? 내가 드라마 보고 얼마나 연습한 건데? 라며 두 분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 두 분의 말에 저도 오해를 풀고 잘 지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동안 형님 앞에서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은 집을 우리 앞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작은 집에서 건강도 안 좋으셨기에 힘들게 살고 계셨거든요. 시할머님과 시어머님 덕분에 우리는 현재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친정가족이라고는 몸이 아픈 엄마 혼자였기에 항상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시할아버님 고향에 집이 다 지어졌고 시부모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 시댁에 놀러가고 있답니다. 물론 형님 부부는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형님은 지금도 시부모님께서 우리를 수시로 불러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시기 전 시아버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건데 둘째 니들이 우리를 모시기로 한 거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내려와야 한다. 와서 이것저것 반찬도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해. 알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던 형님의 얼굴에 샛노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 말만 나오면 혀를 내두를 정도거든요. 요즘은 우리 모두 다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할머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